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축사 문제풀이로 정리해 볼게요. 네. 해가림 시설 비교해서 중요한 거 비례 보상할 때 부보 비율 조건부 가액의 80% 미만일 때 일부 보험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부담금의 위치가 밖으로 빠져 있었어요. 네. 자기 비례가 아니라 비례 자기 계산할 때. 또 하나는 사고의 종류가 중요했죠. 화재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풍수설지 4개 사고라면 50만 원과 비교해서 자기 부담금을 먼저 계산해야 하더라. 특히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다 그러면 최대 한도에서 남은 거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무조건 발생한다.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계약 조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살펴볼게요. 가입 면적, 가입 금액이 제시되면 좋은데 제시 안 됐네요. 네.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달라졌고요. 네. 보험 가입할 때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론 같은 면적에 적용하면 전체 가액도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가입 방법은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기 부담금을 계산된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10%. 자, 가입일자가 있고요. 연단위 감가였죠. 네. 그 다음에 피해 면적, 손해액에 적용되겠네요. 제곱미터당 시설비 달라졌고요. 설치 시기 여기 있고 사고 시기 여기 있습니다. 연단위는 보험기간 중에 경과 연수가 같을 수도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40년 됩니다. 잔가율은 20% 기준으로 경련 감가율을 계산해라 이 내용이겠죠. 그럼 일단 가입 금액과 가액이 다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우린 그것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가입 금액. 첫 번째 가입 금액 풀이 보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네. 가입 면적 15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7,000원 재조달 가액이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해야 됩니다. 자, 경과년수 곱하기 경련 감가율. 경과년수는 설치 시기에서 가입일자 연 단위로 계산하니까 8년 나오네요. 그쵸? 네, 8년. 월은 무시하시고 그럼 8년 동안 1년에 몇 퍼센트 떨어졌죠? 내용연수 여기 있고요. 잔가율 20% 기준. 얘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어도 우리가 배우는 시설은 전부 다 20% 기준이에요. 그럼 1 마이너스 0.2, 80%가 40년 동안 떨어진대요. 그러면 1년에 2%씩, 그쵸? 네. 경련 감가율. 그러면 0.02 했더니 16%가 떨어지네요. 네. 이게 가입 금액이죠. 네, 가입 금액.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값은 여기 할게요, 그냥. 882만 원 나왔습니다. 가입 금액. 882만 원. 여러분, 이 과목 계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다 쓰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보험 가액도 안 나왔죠? 가액 계산하면 되죠, 가입 면적 동일하고요. 1,500이죠. 네. 제곱미터당 11,000원. 곱하기 감가를 해야 되는데 경련 감가율은 동일할 것이고 경과 연수가 9년으로 되겠네요. 9년. 그쵸? 네. 그러면 9년 동안 2%씩이니까 0.18, 18%. 자, 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총 감가율은 큰 차이는 없지만 얘가 많이 7,000원에서 11,000원으로 달라졌죠. 자, 그러면 보험가액은 1,353만 원. 1,353만 원. 자, 2단계에서 해가림 시설 보통 약관이라면 20%를 하지만 축사는 여기서 80% 해놔야 돼 있죠. 조건부, 부보 비율 조건부 80%를 했더니 1,082만 4,000원. 그러면 가입 금액이 가액의 80%보다 적은 거네요. 오케이, 여기서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보상 결정 났어요. 비례보상할 때 비율은 곱하기 가액이 아니라 80% 10824 000분의 가입금액 882만 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아예 비율로 계산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매번 이거 쓰기 귀찮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 비율 뭐 적용하나. 근데 그 경우는 저한테 이제 가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얘를 뭐 사실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비율 소수점 처리하는 그 결과값에 따라서 최종값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왜냐면 우리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가액분의 가입금액 또는 가액의 80%분의 가입금액으로 나와 있지 이 부보 비율을 퍼센트로 계산해서 적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렇게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1단계. 그럼 이제 2단계 해야죠. 손해액. 손해액도 제시되면 좋은데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하게 하는 거는 그래요. 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손해액. 해가림이라면 손해액 후보 보통 약간 1, 2, 3 중에 정했어야 되지만 얘는 그냥 합니다. 800제곱미터, 1,500 중에 피해를 입은 면적 11,000원. 감가상각률은 보험가액과 동일하겠죠. 0.18. 그럼 손해액을 계산했더니 721만 6천 원 나왔어요. 721만 6천 원. 오케이. 3단계 목적물 보험금. 얘는 비용 손해 없으니까 3단계에서 이제 끝나겠네요. 그쵸? 목적물 보험금 계산할 때 비례, 자기. 비례가 먼저 온다. 자, 자기부담금 비교해야 되는지 그냥 차감해도 되는지 사고 중요했죠. 수재 사고예요. 네. 그러면은 목적물 보험금 계산할 때 자기부담금을 먼저 하더라.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자, 예를 들어서 손해액 721만 6천 원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로 882만 원 한도로 비례보상 이 비율 있네요. 비례보상 10824 24000분의 882만 원. 오케이. 네. 비례 먼저 왔어요. 요 한도로. 자기 차감해야 되죠. 자기. 자기가 50만 원과 비례해야 돼요. 50만 원과 비례해야 되면은 뭐 이 결과값을 알아야 되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아까 10%였죠? 0.1. 요 금액과 50만 원. 이 중에 큰 값, 맥스, 미니멈 뭐 항상 주의하시고. 네. 자, 그럼 어떻게 나오죠? 자기부담금 721만 6천 원 곱하기 8820000 나누기 1082400 0.1 58만 8천 원. 얘가 더 크네요. 네. 이 결과값이 58만 8천 원. 얘와 50만 원을 비교하는 거죠. 네. 뭐 이거를 굳이 이 결과값 한 줄, 그 다음에 비교 한 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네. 오케이. 자기부담금은 그러면 58만 8천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58만 8천 원. 그럼 이제 목적물 보험금 자기부담금 계산했으니까 두 번째 여기에서 여기까지 721만 6천 원을 비례보상 10824 000 항상 80% 잊지 마시고 20000 가입금액 한도로 8820000 마이너스 총 자기부담금인데 뭐 잔재비 없으니까 얘가 총 자기부담금이죠. 5880 588000 0 하나 지워야 되겠죠? 네. 588000 네.
자, 이 결과값이 이제 최종 목적물 보험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계산하신 다음에 축, 손, 비, 가, 자. 아, 맞게 했구나. 네. 답 볼까요? 답이 어딨죠? 네. 저 밑에 있네요. 716000 손해액을 비례보상 퍼센트 주의하시고 가입금액 한도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 다른 문제집들 보시면 이거 가입금액 한도 이거 비교 안 하는 거 많아요. 하지 않고 풀이하는 거. 제가 근데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들 그리고 가축 이 친구들은 사실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58만 8천 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론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축사의 경우에는 부보비율 조건부이기 때문에 손해액이 가액의 80%를 넘는다. 그럼 요거 한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요거 한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계시면 손해액이 가액의 80%보다 안 되네. 그러면 이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721만 6천 원 곱하기 비례 가액의 80%분의 가입 마이너스 여기서 직접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처럼 가액의 80% 미만이네.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굳이 이거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시는 거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틀린 거 없죠? 네. 넘어가고. 두 번째. 자, 보험 가입 금액 다 계산돼 있고 가액도 계산돼 있네요. 땡큐. 1단계가 다 돼 있는 거죠? 네, 1단계에서 우리는 일부 보험 여부 판단해야 되니까 네. 곱하기 0.8 4,800만 원.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보험이에요, 여러분? 목적물 보험금 계산할 때 무슨 보험이에요? 전부 초과 일부 보험 중에서 지금 가입 금액이 가액에 우리 교재 익숙하신 대로 가입 금액이 가액의 80%보다 크잖아요. 그쵸? 미만일 때 일부 보험인데 크니까 일단 일부 보험은 아니고 그리고 가액의 100% 6천만 원보다는 적죠. 네. 6천만 원을 초과해야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100%를 초과해야. 그러면 이런 상태인 전부보험이구나. 전부보험이구나. 그냥 간단하게 80에서 100% 사이면 네. 포함 80 이상 100 이하 전부보험이구나. 네. 자, 그럼 비례보상할 필요 없고 2단계 손해액 계산됐어요. 더군다나 화재 그럼 마음이 편해지시는 거죠. 이제 자기 부담금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비용 손해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비용 손해 여기서 손해액의 10% 한도 100만 원 미리 해두시면 네.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 중에 1 생략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1단계 끝났고 2단계 끝났고 3단계 목적물 보험금 계산하면 되네요. 저 전부 보험이니까 손해액을 1,000만 원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 5천만 원 다른 시설은 가입금액 한도로 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 이거였지만 여기는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전액 일부 보험이라면 비례 네. 자기 차감해야 되겠죠? 네. 근데 자기를 차감해야 되는데 화재니까 굳이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 10% 계산한 금액을 마이너스 할 필요 없이 그냥 곱하기 1 마이너스 0.1 아니 이거 10% 차감한 후에 90% 남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물 보험금 되겠네요. 목적물 보험금이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90%니까 900만 원. 3단계 목적물 보험금. 3단계. 자, 4단계 비용 손해 항상 잔재비부터 잔존물 제거 비용 1 끝났죠?
손해액의 10% 한도. 투,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계산은 비례 자기인데 여기는 비례 뭐 1 있다 치고 자기 했고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잔존물 제거 비용도 똑같아요. 손해액의 10% 한도 적용한 금액 바로 오면 되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괄호 저 앞에는 필요 없겠네요. 네. 아이고. 자, 그러면 90만 원 나오네요. 네. 여러분은 해놓으신 다음에 비례 1 자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 남았죠? 총 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900만 원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90만 원. 얘는 뭘 초과할 수 없다?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천만 원. 초과하지 않네요. 네. 결과값은 990만 원. 자, 선방비가 없다면 여기서 끝인데요. 그쵸? 네. 자,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 했어요. 네. 하지만 1은 생략해버렸고. 손해방지 비용 있네요. 자, 손해방지 비용. 가축재해보험 일반 조항, 손대잔. 차감하지 않는다. 비례도 안 하네요. 그럼 그냥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뭐. 그쵸? 네. 오케이. 화재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먼저 계산할 필요도 없고, 손해방지 비용 뭐 비례도 안 하고, 자기 주차감 안 하고, 더해주면 끝. 여러분, 이 단계를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줄 풀이 하시면 됩니다. 한 줄 풀이 한번 볼까요? 여기. 화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다고요. 손해액. 손해액이 10% 적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 그 다음에 굳이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1 마이너스 0.1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10% 차감한 거나 아니면 차감하고 90% 남은 거나 가입금액 한도.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했다 치고 근데 여긴 곱하기 1이니까 하지 않는 거니까 자기 차감. 잔존물 제거 비용 비례했다 치고 자기 차감.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비용. 끝. 오케이.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내가 실수 안 하는 방법을 하나를 무조건 잡으세요. 아무리 실제 시험 현장에서 시간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실수하는 것보단 나아요. 또 하나의 풀이 방법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풀이 속도도 빨라지잖아요. 그쵸?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2차 태풍 손해로 인한 축사보험금.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앞에 사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지급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잔존보험 가입금액, 축사, 시설 중에 유일하게 첫 번째 설해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가입금액 8천만 원 그대로 가액의 80% 기준 하니까 8천만 원. 그러면 무슨 보험이에요? 첫 번째 사고 있었을 때에는 전부 보험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2차 사고 기준에서는 1,500만 원을 가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니까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얼마가 남았죠? 6,500만 원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가액의 80%보다 적으니까 2차 사고부터는 일부 보험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비례보상을 해야 되는데 8,000분의 가액의 80%분의 위에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와야 된다. 아예 여러분 축사 같은 경우는 가액의 80%분의 잔존보험 가입금액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죠. 기지금이 없으면 그냥 가입금액 나오는 거니까요. 네. 요 비율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기부담 비율이 10%고 태풍 손해네요. 2차 사고 보험금 구하라 했는데 네. 그러면 자기부담금 비교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 손해도 있는데 이미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에서 1 해버리죠 뭐. 800에 10% 한도니까 80만 원. 손해방지 비용은 해가림만 한도가 있더라. 얘는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 1단계, 2단계까지 됐으니까 3단계. 목적물 보험금 구하면
되는 거죠. 목적물 보험금 손해액을 비례보상까지 판단된 거예요.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잔존.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비율 조심하세요. 비율 조심하세요. 80%분의 잔존. 네. 자, 이제 자기를 차감해야 되죠? 목적물 보험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비례, 오케이. 자기, 오케이. 자, 비례 먼저 했어요. 비례. 자기를 차감해야 되죠. 자기를 얼마 차감해야 되는지 지금 비교해야 돼요. 근데 벌써 여기서 이 단계에서 이거 50만 원 초과하네. 그럼 우리 이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 먼저 끌어올려서 우리 이론 시간 마지막에 했던 문제 같이 총 보험금, 총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 비교 결정 일단 한번 해보죠. 뭐. 일단 여기는 둘 중에 목적물에서 자기 부담금 벌써 50만 원 넘어섰어요. 네. 그럼 보험금은 축사, 손해액을 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로 자기 부담금,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축, 손, 비, 가자, 오케이. 비례자기, 오케이. 자, 잔존물 제거 비용 1, 2, 3, 1. 그냥 한 줄에. 네. 했다 치고 80만 원 이미 정해졌어요. 자, 계산해야 돼요. 자기 비례하고요. 자기 얼마 하면 되죠? 10%잖아요. 그죠? 10%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6만 5천 원 빼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이제 단계를 나눠 놨지만 바로 여기서 6만 5천 원 빼버려도 상관없죠. 오케이. 그러면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58만 5천 원.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금액, 잔존 가입금액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 손해방지 비용까지 있으니까 계산해 줘야 되겠죠? 손해방지 비용은 자기 차감 안 하고 비례만 적용하면 됩니다. 80분의 잔존. 네. 그럼 총합. 자, 근데 목적물 보험금 단계에서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 초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이론 시간 마지막에 했던 그 내용이죠. 풀이 왜 A, B, C까지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런 경우에는 요 순서. 자기만 차감하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급보험금의 계산대로 가입금액, 잔존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 목적물 보험금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거 한도 필요 없고 그냥 비례. 자, 그러면 자기 차감전 총 자기 부담금은 여기에다가 10%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기 부담 비율 5%나 5% 적용하고 항상 10%만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총 자기 부담금이 71만 5천 원이구나. 여기에서 요렇게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죠?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보상, 자기 차감, 금축, 손, 비, 가, 자, 목적물 보험금. 잔존물 제거 비용 10% 적용해서 비례보상, 자기 차감. 여기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금액 한도, 잔존 가입금액 한도. 뒤에 손방비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론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부보비율 조건부이기 때문에 여기 80%가 오기 때문에 축사는 항상 뭐 목적물 보험금 이거 뭐 가입금액 한도 이거 비교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가액의 80% 이상의 손해액이라면 꼭 해야 된다. 이론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그거 걸리는 거 한번 했었죠. 한도 걸리는 거. 저 근데 여기는 지금 손해액이 800이잖아요. 가액의 80%보다 적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이 마지막. 이거 한 줄로 깔끔하잖아요. 줄로. 손해액, 잔존물 제거 비용 10% 한도, 같이 비례.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 했다 치고 이거 해도 된다고요. 80% 초과하지 않으니까 손해액이. 가액에.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자기차감,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거. 잔존물 제거 비용 10% 한도 했고 비례자기. 지금 여기서 1, 2, 3번이 한 줄로 다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여러분이 1단계부터 5단계가 다 이해되셔야지 이거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른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축사. 보험 가입금액 제시돼 있고요. 네. 어디 기지급 있나요? 기지급 없네요. 네, 가입금액 그대로.
재건축가액, 재조달 비용, 신축가액 똑같은 용어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계산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감가만 차감하면 되겠죠? 화재 사고. 좀 마음 편해지죠? 어우, 이게 비싼데 내용 연수가 7년밖에 안 되나요? 이거 그냥 문제니까 하지만 실제로 수십 년 되겠죠? 그쵸? 비용 손해도 있고요. 손해액 계산돼 있고. 자, 1단계 가입금액 보험가액 퀴즈. 보험가액. 보험가액이 계산되다만 거죠?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하면 되는데 내용 연수가 7년인데 1년에 80%, 7년 동안 80%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경년 감가율. 자, 설치 연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부터 사고 시점까지 경과 연수 연단이 4년이네요. 11.43% 곱하기 4년 했더니 감가. 자, 그러면 재건축가액의 감가상각률 주려면 다 결과값을 주죠. 그쵸? 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80% 부보비율, 조건부. 그리고 잔존 아닌지 아까 윗문제에서 봤습니다. 했더니 6천만 원인데 80%보다 적네요. 일부 보험. 그러면 분모, 분자 항상 축산 헷갈리시니까 미리 써놓는 게 좋습니다. 즉 비례보상할 때 80%분의 잔존. 여기는 기지급이 없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손해액은 아예 계산돼 있으니까 4단계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일부 보험이니까 손해액을 2천만 원을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인데 잔존으로 항상 그냥 인식하세요. 여기는 뭐 기지급이 없지만 잔존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이 퍼센트 80% 분자는 잔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축손비 가 자기 차감해야 되는데 화재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깔끔하죠. 네. 화재는 자기 부담금이니까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잔존물 제거 비용 210만 원이네요. 손해액 200만 원이 벌써 1, 2, 3에서 1 먼저 해버리면 되죠. 뭐. 자, 손해액 10% 굳이 이렇게 분류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례 자기도 똑같이 화재니까.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과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화재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 풀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해액이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 10% 적용한 손해액 10% 적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 곱하기 비례 65136,000분의 잔존 6천만 원. 여기는 기지급이 없지만 이해되시죠? 여기에 바로 그냥 차감해버리면 되죠. 1 마이너스 0.1. 그러면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보상 자기 손비가자 나오잖아요. 그쵸? 얘가 가입금액 한도가 되면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금액 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뒤에 손방울만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화재부터 차근차근 한 줄풀이 도전해 보세요. 네, 분명히 이제 시간이 아껴지는 건 사실이니까. 손해방지 비용은 한도 없고요. 비례 자체 한도 없고 1, 2 계산해야죠. 자기 차감 안 하고 비례만 하면 되죠. 비례 자기 차감 없고 최종 더해주면 끝. 자, 여러분 축사가 사실 시설 중에 계산은 제일 복잡할 거예요. 물론 이제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2개 다 가입했을 때 자기 부담금, 뭐 잔존물 제거 비용 이렇게 나누는 거, 근데 그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자기 부담금만 비례 배분하는 거 정도라면 모를까 뭐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농업용 시설물에서 제시해서 비례 막 나누게 하는 거는 너무 풀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거 빼놓고는 축사에서만 조금 주의하시면 뭐 다 나왔잖아요. 해가림 시설에서 보통 약관 손해액 산정 방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손해액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축사에서 뭐
부모 비율 조건부,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 신경 쓰시면 되는 거. 네. 그 정도가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시설 계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설 마지막으로 중복보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